이번 시간에는 시험 시간의 실수를 줄이는 수험 전략의 예를 틀린 보기를 고르는 문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수를 줄이는 수험 전략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실수하기 용이한 상황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대응 전략을 앞에서 제시했던 단계를 밟아가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죠. 1단계에서는 실제로 실수를 한 문제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37번 문제를 골랐습니다. 틀린 보기를 고르는 문제의 실수는 수학 말고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이 저지르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국어 영역의 문제를 골랐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수학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영역의 문제를 또 골랐습니다. 이 문제는 실수하기에 매우 용이한 요소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37번 문제인 거죠. 시험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2를 사용을 해서 시험을 쭉 주로 보고 계시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됐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스템 1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1이 개입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 제가 생략을 해놨지만 엄청난 분량의 지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지문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또 해당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문제를 읽을 때 틀린 보기를 고르는 문제구나 하고 이제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기까지 가기 전에 이 지문도 설명 지문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상황 지문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보기를 읽어서 간신히 이제 얘랑 맞춰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하고 이제 동그라미를 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간신히 시스템 2를 가지고 이제 끌고 온 거죠. 이제 그 순간 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시간이 없는 상황을 비집고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네 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기가 참인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시스템 1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거를 참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작동은 다음 단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이 33.3%인데 1번 보기를 선택해서 틀린 학생이 23.8%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죠. 아마 상당수의 학생이 시스템 1의 방해에 의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1이 어떠한 경로로 개입을 하게 됐나? 시스템 2는 어떠한 여지를 주었나? 이거를 알아보는 거죠. 이를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시스템 2의 원래 계획하고 시스템 1의 실제 방해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시스템 2의 원래 계획은 어땠습니까? 보기의 참 거짓을 판단한 다음에 보기 옆에다가 OX로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X로 표시된 보기를 골라서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이게 원래 시스템 2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1이 이 O를 보는 순간 자동 반응을 한 거죠. O를 보는 순간 바로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1이 끼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바로 이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라는 이 기호입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1이 발생시킨 오류가 어떤 건가? 얘를 알아보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기 옆에 O는 해석을 통해서 정답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시스템 2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시스템 1이 끼어들어서 얘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맞다, 그쵸? 만 가지고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앞에서 봤던 어떤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검은색이란 글자를 지금 노란색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글자의 색깔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해석을 통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표면적인 의미, 우리가 태어나서 글자를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시스템 1이 개입을 해서 이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냥 검은색 이렇게 응답을 해버리는 오류를 저질렀던 스트루프 효과하고 유사한 거죠. 이게 스트루프 효과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1이 발동시킨 오류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 기호였다. 얘를 확실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동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뭐 효과의 원인이나 역사 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에 불과하고 이 기호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이거를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4단계로 넘어가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 계기는 거짓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였죠. 오류는 어떤 오류였냐면 OX의 의미를 혼동하는 그런 어떤 스트루프 효과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였습니다.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는 또 어떤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냐면 참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이었지만,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 읽고 보기를 읽은 다음에 보기가 참이구나 라고 오를 쓴 것을 정답이구나 이렇게 혼동을 한다 그래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답을 빨리 찾게 도와주는 거죠. 뭐 2번 문제 한 다음에 이건 틀렸고 뭐 3번도 틀렸고 4번 틀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오니까 얘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단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거짓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하고는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방향의 부작용만 컨트롤하겠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선택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기에 주는 영향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를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것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오류가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선택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방향 모두에 영향을 주는 걸 고려를 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참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하고 거짓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를 합하게 되면 그냥 모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험 전략은 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거짓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오류 발생 상황을 가지는 수험 전략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우는 이 수험 전략을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5단계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실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발생 상황이 예상될 때 세울 수 있는 대응 전략 중에 오류를 피할 수 있는 회피 전략, 얘를 세울 겁니다. 이 문제에 시발이 됐던 거는 기호였죠. 그래서 일단 기호를 바꿀 겁니다. OX 대신에 다른 기호로 바꿀 겁니다. 저는 그냥 Y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이면은 옆에다가 Y를 써두고 보기가 거짓이면 옆에다가 N을 써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Y가 써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N이 써 있는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두셔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좀 더 판단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피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읽는 순간 문제 옆에다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면 이 Y 이렇게 크게 써놓는 거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면 이제 N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를 읽을 때마다 옆에다가 YN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정답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아까는 옳은 보기를 고르는 거면 Y를 고르고 틀린 보기를 고르는 문제면 N을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판단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문제 옆에 이 Y가 써 있으면 보기 옆에 Y가 써 있는 게 정답이고 문제 옆에 N이 써 있으면 보기 옆에 N이 써 있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같은 게 정답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기에 참고해서 판단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기 옆에 써 있는 기호하고 문제 옆에 써 있는 기호가 같다 다르다. 그것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따르게 되면 수험생들의 시스템 이해 사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보기를 읽은 다음에 보기의 참거짓을 따지고 그 다음에 얘가 정답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따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에 사용되는 시스템 2를 많이 아꼈지 않습니까? 문제를 다시 체크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정답 여부를 체크하는 거를 그냥 기호가 같다 다르다
이 판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뭐가 같다 다르다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수없이 많이 해본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시스템 1에 의해서 거의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2의 작동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시스템 2가 적용되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아낀 에너지로 좀 더 넓은 영역에 시스템 2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1의 개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스템 2가 굉장히 열심히 판단을 했던 이런 영역을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들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아껴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 갖다가 놓은 거죠. 원래 이 시스템 2가 동작하고 있는 구간에는 시스템 1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 2에 동작하는 영역이 이 구간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발생했던 시스템 1의 개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시스템 2가 동작을 하고 있던 영역에서 발생했던 시스템 1의 개입으로 인한 오류는 일단 줄어들고 아낀 에너지를 시스템 1이 점유하고 있던 영역에 적용을 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류가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앞에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었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n 이렇게 써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엄청난 지문 읽고 여기에 주어진 상황 읽고 그리고 이제 이 1번 문제를 읽는 거죠. 보기가 맞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그냥 y라고 써두는 거죠. 그럼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얘랑 다르지 않습니까? 정답 아닙니다. 2번도 읽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얘도 정답이 아닌 거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OX로 하게 되면 이 처음에 그냥 넘어가도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3번 읽어도 Y입니다. 정답 아니죠. 4번 읽어도 아니죠. 5번 읽으니까 틀렸네요. 아, 얘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푸실 때 문제 읽고 옆에 맞는 걸 고르는 거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절대 이 틀린 걸 고르는 문제에서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길어야 10분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시험을 한두 번 보시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여러분들 손에 익으실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틀린 거 고르는 문제를 실수를 몇 문제씩은 하실 겁니다.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는 거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 하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수학 문제, 역으로 이 수학 문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으시니까 수학에서 계산 문제, 또는 다른 과목에서 계산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이 프로세스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